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을비가 내리는 아침에 네, 거기 붙었는데, 만나 뵙게 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아이들 놀이 치료를 하고 만나고 이러면은요, 네, 대부분 이제 나이대별로 힘듦이 다른데, 제가 끝판왕은 보통 이제 사춘기에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끝판왕은 이제 사춘기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어려움인데 언제 그거를 그 어려움을 미리 단단하게 준비할 수 있냐. 사춘기 때 너무 힘들어요. 이 아이하고 한 집에서 사는 게 전쟁이에요. 정말 이루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면서 막 그 힘듦을 막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저는 그분들의 그 힘듦을 들을 때마다 이거는 한 5년 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어려움인데 하는 것들이 거의 98%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고 안전한, 네, 요즘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사춘기라고 하죠. 네, 사춘기 초기, 사춘기 중기, 네, 이 모든 삶을 행복하게, 뭐 지금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통하는 부모 되기예요. 우리가 보통 육아를 5년 단위로 끊어요. 제가 끊었어요. 처음 5년은 제가 손길 육아라 그래요. 손이 정말 많이 가요.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래서 초반 5분은 손길 육아예요. 그 다음에 6살부터 10살까지는 저는 그때는 손이 조금 덜 간다 그래요. 아이들이 이제 혼자 있고, 혼자 먹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면 눈길이에요. 눈으로 아이를 길러요. 눈으로 기르면서 말을 하죠. 밥 먹어. 그렇지. 단추 채워. 이렇게 입으로다가, 말로다가 아이를 길러요. 한, 그런 기간이 한 또 5년 정도 돼요. 그래서 10살이 되고 이제 11살이 되잖아요. 11살이 되면은 그때는 막 손이 너무 많이 간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너 연필을 언제까지 깎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고운 말이 안 나가요. 그리고, 내가 좀 차려줘야 밥을 먹니? 먹어야지. 이제 이럴 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쳐다보시면 잔소리가 돼요. 특히 이제 여자 부모님들, 여자아이 부모님들. 마스크 했는데 틴트는 왜 바른 거야? 네, 그런 거, 네, 이제 잔소리 하다 보면은 네, 사이가 안 좋아지세요. 그때는 눈길이 아니고 한눈 감고 기르셔야 돼요. 그때는 마음길이에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자, 손길이 통하고, 눈길이 통하고, 마음길이 통해야 되는 그 양육의 시점 어디에선가 내가 통해야 할 분량이 있어요. 그것들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참고로 이제 아들을 둘 기르고 있어요. 저희 아들 둘은 쌍둥이에요. 그래서 아들 쌍둥이를 기르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초등학생인데, 네, 요즘, 네, 입으로 아이를 기르고 있죠. 말로. 2학년이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지금 내가 이 아이랑 말로 잘 통해야지. 사춘기가 돼가지고, 한 5학년, 6학년 되면은요, 옆방 총각, 하숙생 같아. 하숙생인데 내 돈을 너무 많이 쓰는 하숙생이야. 돈을 내지 않아. 그런 관계 되지 않고, 부모 자녀 관계 되려면, 통할 때 통해야 돼요. 대화가 통해야 되고, 마음이 통해야 되고, 눈빛이 통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동기 초기를 보통 학자들마다 많이 잡는데 저는 이제 아동기 초기를 몇 살로 잡냐면은 만 8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9세나 10세 정도까지를 아동기 초기라 그래요. 그 아동기 초기 시절, 이제 영유아기는 더 어리겠죠. 이제 아동기를 통틀었을 때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아동이 만 18세까지 민법이 아동이거든요. 그다음에 청소년이 놀랍게도 만 24세까지가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네, 아동기 초기를 봤을 때 이 아동기 초기에 부모가 아이에게 꼭 줘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영양도 줘야 되고 뭐 영어 실력도 줘야 되고 좋은 추억으로 여행도 많이 가는 것도 좋아요. 되게 많이 줘야 되는데 큰 틀을 두 개로 잡아요. 10살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부모가 아이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줘야 된다면 이 두 가지를 꼭 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는 바로 첫 번째는 정서의 안정이고요.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정서의 안정으로다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존감, 뭐 자신감, 뭐 회복 탄력성, 안정적인 애착, 그다음에 뭐 행복, 아이의 유능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걸 다 통틀면은 정서적 안정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죠. 뭐냐
혼자 있고, 혼자 공부하고, 내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서, 네, 크는 것.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시간을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이 좋은 습관이어서 이 두 가지가 잘 정립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정서의 안정에만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힘들면 나중에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아이의 정서 안정에만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나중에 이제 4학년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그때부터 욱해요, 막. 왜 이런 거 혼자 못하는 건데? 내가 가방을 아직도 싸줘야 되는 거야? 왜 학원을 제 시간에 못 가는 건데? 그러면서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세요. 왜냐면 10살 정도까지 삶의 모토를 정서 안정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신 거예요. 예, 정서 안정하고 좋은 습관하고 같이 갔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은 너무 잘 들여진 아이들이 있어요. 칼같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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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손댈 게 없어. 너무 깔끔하게 습관이 잘 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정서의 안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고학년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치요. 너 틀렸어.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잘 좋은 습관이 들여져 있는 건 괜찮은데 타인의 못함을 막 지적하고 막 너 똑바로 안 해 이러면서 이렇게 질타를 하거든요. 제가 정서적 안정과 좋은 습관은 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5살이에요. 그러면 5살에 맞는 정서적 안정, 그다음에 5살에 맞는 좋은 습관이 같이 올라가야지 이 아이를 건강하게 기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동기들 중에서 제가 이제 교육학과하고 보육학과 일을 복성하면서 제 동기들 중에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치원 선생님, 저희 가장 절친은 초등학교 선생님, 그다음에 어린이집 선생님, 그것도 종류별로 있어요. 병설, 민간, 그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6명이서 밥을 먹으면은 다 호칭이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다 교육기관에 있고 저만 이제 이 상담기관에 있어요. 그럼 저는 그 교육기관에 있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어떤 애가 예뻐? 어떤 애가 되게 얘 되게 잘 클 것 같다.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 기르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싶어서요. 물어보는데 그냥 그 친구들의 말을 쭉 종합해서 들으면은요, 이 두 가지예요.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그 나이에 맞는 습관이 잘 들여진 친구가 반에서 생활하기가 되게 원활해. 이거 단체 생활이잖아. 정서적으로 혼자 너무 행복한데 선생님이 다 해줘야 돼.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런 친구는. 또 하나는 정서적으로 너무 행복하잖아. 그러면 민폐를 많이 끼쳐. 친구들한테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이렇게 되거든. 반대로 습관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선생님 얘 자꾸 뭐 잘 못해요. 선생님 쟤 저거 안 했어요. 이렇게 자꾸 이르면 그것도 걔가 힘들어. 나도 힘들지만 친구들도 걔를 안 좋아하잖아. 그러면서 맞아. 이게 교육적이건 상담적이건 똑같아요. 정서적인 안정과 좋은 습관이 같이 올라가야 아이가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하면서 사회생활에 맞물려서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를 아이에게 딱 주고 싶어요. 근데 그걸 뭘로 줘야 되냐면요. 네, 소통으로 줘야 돼요. 뭔가 우리가 통해야 이 두 가지를 아이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랑 정서 안정을 되게 해주고 싶은데 안 통해. 그러면 못해요. 좋은 습관을 굉장히 잘 들여주고 싶은데 안 통해. 그러면은 잔소리, 걸어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소통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에게 자율성을 주고 사회성을 주고 책임감을 주고 이런 많은 요소들 중에 기본 전제라고 합니다. 좋은 소통의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대화가 잘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지표가 뭐냐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가. 이거 너무 중요해요.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가. 제가 그 교육서 교육 페이퍼 드린 거 앞에 시 한 편 있는데 그 시 한 편 제가 전철에서 이렇게 졸다가 전철역 앞에 이렇게 시가 있더라고요. 그 시를 읽고 잠이 확 깼어요. 와, 이거는 정말 함축적인 시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뭐냐면 엄마 토끼가 아픈가 봐요. 쪽지 시험은 100점 받았어? 아까부터 재채기를 하네요. 숙제는 했니?
당근도 안 먹어요. 얘기부터 써라. 네.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많죠.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아이가 지금 5살인데 제가 하는 말마다 다 다른 말로 대답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네, 뒤에 이제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다음에 주고받는 대화여야 해요. 주고받는 대화. 이제 보통 한 7세 정도 된 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왔어요. 그럼 엄마가 이제 질문이나 대화나 뭐든지 이제 말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어? 누구랑 놀았어? 뭐하고 놀았어? 밥 뭐 나왔어? 맛있었어? 다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 질문이 나쁜 질문은 아닌데요. 아이들이 대답을 되게 시원찮게 해요. 왜 그러냐면은 문제는 작년에도 물어보고 어제도 물어보고 한 달 전에도 물어보고 5살 때도 물어보고 4살 때도 물어보고 이제 그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근데 놀랍게도 초등학교 가서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주고받는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 대화의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은 Q&A예요. 내가 대답만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이 좋은 소통이 아니에요. 대답만 담당하고 있으면. 그다음에 세 번째는 편안한 자세가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편안함이 몸이 이 편안함이 아니라요. 마음이 편안한 자세예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가 상담한 한 4학년 정도 된 아버님께서 저에게 뭐라 그러셨냐면은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식탁에서 대화를 할 때 너무 핸드폰을 보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야, 밥 먹을 때 핸드폰 보지 말고 좀 얘기하면서 엄마 아빠 좀 얘기할 때 좀 눈 좀 봐가면서 들어가면서 먹는 거야. 그렇게 핸드폰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이에게 가르치셨대요. 그 아이는 그냥 삐죽삐죽 대면서 핸드폰을 끄고 그냥 이렇게 밥을 드셨대요. 근데 저는 그 아이를 상담했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왔을 때, 나 점심 짜장면 먹었는데, 어떻게 맛있게 잘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선생님, 진짜 짜증나요.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격하게, 그럴 수 있지. 뭐, 사연이 있겠지. 그러니까, 아니, 핸드폰 보지 말고, 아빠가 밥 먹을 때, 막 그러면서 이렇게 흥분한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화가 나는 점이지? 라고 물어보니까, 음, 이게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제가 그 질문을 해서 쭉 대화를 한 결과가 뭐냐면 아이가 아이의 언어로 논리정연하게 대화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시간, 여러 가지로다가 막 그림도 그리고 장난감으로 놀기도 하고 하면서 대화해가지고 제가 낸 결론이 뭐냐면 어렸을 때 애가 얘기할 때 핸드폰만 바라보시다가 이제 왜 아이한테 자기를 바라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라고 제가 아버님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어렸을 때 자기가 아빠한테 아빠 이거 카보시 이럴 때 아빠는 항상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남이 대화할 때는 핸드폰을 보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구나라고 특히 아빠랑 대화할 때는 이라고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핸드폰을 보니까 야, 너 아빠 좀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아이한테는 뭐냐면 불만이 되었더라고요. 불만. 옛날에 내가 그렇게 쳐다봐 달라고 목을 놓고 쳐다볼 때는 그렇게 TV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컴퓨터를 보고 있으니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쳐다보라고 하시는 거지? 라고 압축할 수 있어요. 이 아이하고 1시간 동안 제가 놀이로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불만이 생겨요. 불만. 여기서 말하는 편안한 자세는 뭐냐면요. 네, 눈을 마주치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되게 얘기하기가 편해.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카봇을 막 이렇게 흔들지 않아도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내가 지지받고 있구나.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끄떡끄떡임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편안한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는 비언어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대화 내용이 풍성하지 않더라도 리액션이 굉장히 안정적인 편안한 마음을 주는 거죠.